연봉 3천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자동으로 빼서 넣어도 3년이면 이자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쌓입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인데도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야,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뭘 한다고? 그냥 커피 한 잔 덜 마시는 게 더 낫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저축하느냐에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넣어도 누군가는 이자를 28만 원 넘게 받고 누군가는 32,500원 받습니다. 그 차이, 단순히 상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자동 저축 세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재테크가 다 헛짓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생각하는 저축이란 무엇일까요? 월급 받으면 통장에 그냥 쌓아두거나 아니면 한 달에 딱 한 번씩 일정 금액을 적금 통장에 수동으로 이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달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이번 달에 좀 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적금을 깨거나 아예 이체를 미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음 달에 더 넣을게. 그런데 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1년이 지나서 통장을 보면 들어간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풍차 돌리기 한다고 새 통장을 계속 파서 넣고 있어. 물론 방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차 돌리기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완전히 조여버린다는 겁니다. 매달 새로운 적금 통장을 개설하면 납입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첫 달에는 10만 원 주게인 너네, 두 번째 달에는 2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만 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월급의 절반 이상이 적금으로 빠져나가고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풍차 돌리기의 함정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저축이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실패하는 이유를 내가 의지가 약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통장 구조가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앱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잔액입니다.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통장 잔액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0%더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두고 계십니까? 월급 통장에 그냥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돈은 소비유도 자금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하는 저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나를 채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소비자가 손대기 전에 투자계좌나 저축계좌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세팅해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로식 저축의 핵심입니다. 세로로 돈을 쌓는 게 아니라 가로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 돈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4,000원입니다. 이걸 365일 동안 마시면 14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3년짜리 적금에 넣으면 이자만 거의 15만 원이 붙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이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뱅크샐러드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월 1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리 5% 기준으로 1년짜리 적금을 들면 세전 이자가 겨우 32,500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월 10만 원을 3년짜리 적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전 이자가 27만 7,500원입니다. 무려 8.5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을 넣었는데도 말이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 오래 머물수록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짜리 적금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다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1년짜리는 금리가 낮고 또 1년마다 돈이 다시 통장에 들어와서 소비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3년짜리는 돈이 잠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강제 저축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행에서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고금리 상품을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웰컴 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은 최대 연 10%까지 제공합니다. 기본 금리는 1%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10%까지 올라갑니다. 10%면 어떤 느낌일까요? 월 1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세전이자가 55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돈을 1년짜리 보통 적금에 넣었을 때의 1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를 잡는 저축입니다. 이제 공급망이나 밸류체인 같은 복잡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의 개인 재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진짜 봐야 할 것은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의 금리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얼마나 오랫동안 금리를 먹고 사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로켓을 만드는 회사보다 로켓이 계속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 회사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라는 로켓이 계속 날아가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 역할을 하는 장기 적금이나 예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 적금은 마치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로켓 같습니다. 발사는 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장기 적금은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입니다. 한번 세팅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자동으로 연료를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장기 적금 위주로 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 매출의 개념입니다. 장기 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장기 적금 가입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기 적금을 들면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오랫동안 굴릴 수 있으니까 더 만회하는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윈윈 구조입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금 한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두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이자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시 입출금 통장에 큰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매일매일 녹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1년에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연 5%짜리 3년 적금에 넣으면 이자가 약 45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금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산을 지키느냐 일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외국인 자본이나 큰손들은 이미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그냥 쌓아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굴립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수시 입출금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들은 체킹 계좌에는 생활비만 최소한으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세이빙스 계좌나 머니마켓 펀드로 옮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한국보다 높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 및 요구불 예금 비중은 25%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효율인지 아십니까? 200조 원이 넘는 돈이 사실상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야, 그런데 요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 적금을 들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장기 적금의 금리가 나중에 나오는 당이 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금리 하락기에도 장기 적금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 강제성 때문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이, 더 오래 저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금 자체를 불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위 적금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한 푼도 모으지 못합니다. 그들은 금리 몇 푼에 목숨을 걸지만 정작 원금은 쥐꼬리만큼만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적금을 든 사람들은 금리가 낮더라도 원금이 꾸준히 불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이자를 압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질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나는 이율이 더 높은 주식형 펀드에 넣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적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은 최소 30%는 되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시장이 폭락할 때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박이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더 빨리 불리고 싶은데 적금은 너무 답답해.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연평균 20%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코인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80% 이상이 손실을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반면에 적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금리가 5, 10%대라면 사실상 무위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식으로 20%를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100만 원으로 20만 원을 번 것과 여러분이 1000만 원으로 50만 원을 번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원금을 안전하게 불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원금이 쌓이면 그때 비로소 진짜 투자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저축 없는 투자는 모래 위에 집 짓기와 같습니다. 기초공사 없이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축 없이 시작한 투자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봐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이체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월급날에 맞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수동으로 넣는 순간 실패 확률이 급등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를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달 이번 달에는 좀 빼야지라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둘째, 최소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상품을 고르세요. 3년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고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적은 상품을 고르세요. 물론 해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도 해지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프로모션 금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 은행들은 신규 가입자에게 연 10%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찬스를 놓치면 바보입니다. 예를 들어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은 가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런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면 일반 적금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 은행에만 몰빵하지 마세요. 여러 은행의 상품을 분산해서 가입하면 각각의 프로모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서 연 5%짜리 1년 적금을 들고 B은행에서 연 7%짜리 3년 적금을 들고 C은행에서 연 10%짜리 프로모션 상품을 들면 평균 금리가 6%에서 7%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만 지켜도 여러분의 저축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경고할 것도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월급의 절반을 적금에 넣겠다고 덤비면 3개월도 못 가서 깨버립니다. 저축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질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50km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저축 계획을 세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금액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하루에 2잔 마신다면 한 잔으로 줄이고 그 차액을 적금에 넣으세요. 아니면 점심값을 조금 아껴서 10,000원씩이라도 모으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상증자나 수급 이슈 같은 주식 용어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건 오직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얼마를 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굴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여러분의 적금 통장은 매일매일 이자를 쌓아 올립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하루에 5% 손실을 봐도 적금 통장은 그날도 변함없이 이자를 붙여줍니다. 이 안정성이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은행 앱에 들어가서 수동이체를 누르지 마세요. 그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대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은행 앱에 접속하세요. 그리고 자동이체 메뉴를 찾으세요. 월급날인 매월 1일이나 5일에 맞춰서 한 달에 10만 원씩 장기 적금 통장으로 빠져나가도록 세팅하세요. 이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에 5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분이요? 여러분의 향후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할게.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여러분은 똑같은 핑계를 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식 투자도 좋고 부동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은 저축입니다. 저축 없는 투자는 공중누각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라는 로켓에 자동 연료 주입 시스템을 달아주세요.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한 재테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